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산업의 오늘을 알기 위한 한국 산업의 역사를 거슬러가는 시간, 홍익희의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줄 홍익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재미나게 한국이 넘버 탑을 먹었던 최초의 상품 베니어화판, 그리고 또 뉴욕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가발, 이런 수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래도 과거에는 땅이나 물에서 캐오던 것에서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걸 드디어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주 신기한 것들, 요즘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때는 지금 상식으로 보면 참 의외의 신기한 수출품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선 뭐를 수출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회의가 상공부 장관하고 코트라 상품개발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뭐를 수출해야 되지? 라는 이런 아이디어 교환 회의가 그 당시 사실은 수출 회의였었어요. 예. 그때는 그 자리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냐의 짐승들을 잡아서 어떻게 수출할 방법이 없겠느냐서부터 뭐 들짐승 갯벌에서 잡는 이제 조개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그 당시는 우리가 가공 기술이 없으니까 캔도 만들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회의를 하면은 정말 수십, 많으면 수백 개 일단 아이디어들은 쏟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수출로 시연되는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담배를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을 더 늘릴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제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담배 길이를 조금씩 줄여보자. 그러면 같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채택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담배 길이를 줄여서 수출 물량을 늘렸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시골에서 왕고를 가지고 바구니를 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자는 아이디어도 이제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효과를 본 거는 사실은 갈포벽지라고 있습니다. 이 갈포벽지는 뭐냐면 칡나무 뿌리를 가지고 짠 일종의 천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이에다가 갈포를 이렇게 상하좌우로 입혀가지고 그거를 벽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해외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천연재료 봅니까? 천연재료 운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갈포 벽지만 한 270만 달러어치를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그 당시 200만 달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10대 품목에 들어갈 만큼 어떤 그러한 물량이에요. 벽지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서 수출하느냐가 최대 감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무역관에 있는 코트라맨들이 하는 일은 그 백화점 돌아다니거나 바이어들로부터 우리 한국이 어떤 물건을 수출하면은 당신이 살 것 같으냐 라는 걸 조사하는 게 큰 일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사진 찍거나 샘플을 구해서 보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 바이어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사해서 그걸 인콰이리로 만들어서 한국에 릴레이를 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이 그걸 보고서 바이어를 접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수출 품목 개발에 쏠려 있을 때예요. 60년대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라도 만들어 줬었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바이어가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계 공작 제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하면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만드는 게 사실은 그때부터
기원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반도체도 사실은 처음에 그거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 그 1980년대 초에 제가 유럽에 근무할 적에 그 당시 그 프랑크푸르트 상사, 당시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직접 그런 걸 판 게 아니고 상사맨들이 팔았어요. 근데 예. 상사맨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스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본사에서 기술적인 스펙이 오면은 그걸 일단 달달달달 외 네. 가서 바이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만 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다음에 뭐 바이어가 프랑크푸르트만 있나 자동차 운전해서 뭐 10시간 이상 간 데도 가가지고 그 시제품 가지고선 그거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명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의 길을 열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참 한국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어다녀서 오늘의 이 한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보통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딱딱딱 A 1, 2, 3, B 1, 2, 3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계획을 짜서 쫙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막 그런 게 일반적인데 맞아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탑 다운이 아니고 거꾸로 바텀 업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했고 다른 미국 같은 데서 보고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오히려 성공을 해서 새로운 무역사의 흐름을 만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우리가 어떤 그런 매크로 경제 흐름에 따른 체계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성장시킬 이런 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계획이라는 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상품들 이거 빨리 수입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빨리 수입 대체를 이루어할 것들을 순서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매크로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수립한 계획은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열을 했다 해서 그걸 쇼핑 리스트라고 이제 BR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딱 보기에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갖고 왔는데 세우겠다는 공장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개발 계획이냐. 개발 계획 자체를 그렇게 갖고 왔다. 우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고 올리니까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뭐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빨이 하나도 안 맞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없는 거예요. 거. 우리가 뭐 농업국기니까 우선 처음에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뭐 나중에 이렇게 가야겠다는 이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고. 예. 하여튼 5개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해서 경제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10개 어떤 산업을 하겠다고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쇼핑 리스트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없이도 당장 필요한 걸 했는데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 당시에 굉장히 유용했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그렇게? 그때는 대부분 300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설탕, 제분, 제당, 뭐 이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정유산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가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이건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정제된 석유를 사오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입 대체 산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마지막 정제 과정을 할 수 있는 정유산업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대한석유공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하고 합작해서 뭐 경인에너지도 만들고 뭐 하여튼 3개 정유사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쇼핑 리스트에 들어있는 품목으로서 그다음 우리나라 중화공으로 나가는 그 아주 토대가 된 걸로서 그거는 성공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당장 필요하니까 해야 돼. 계획도 없이 필요하니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산업 발전에
아주 그 효과적인 모델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향후의 후진국들이 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국식을 따라해라. 너희들이 당장 필요한 것부터 꼭 써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한국에 성공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가공 제품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섬유 제품, 그 다음에 합판, 가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기간을 까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시작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형편이 너무 힘들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느껴졌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모두의 반대를 받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었죠. 맞아요. 이게 연원이 독일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 당시 큰 주목받았던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천 네. 건설인데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 순방하면서 가장 크게 그 눈에 와닿던 산업이에요. 그리고 독일을 갈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가 독일의 광부하고 간호사를 파병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막장 일과 그다음에 진짜 고름 그 걸러내주는 그 드레싱 작업들을 해서 독일에서 고마우니까 박정희 대통령 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워낙 못 살고 하는 짓이 제대로 말도 안 듣고 하니까는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차관을 안 해주는 거라, 상업적인 차관은. 네. 그러니까는 돈을 빌릴래도 빌릴 데가 없어요. 미국에도 발렸구나. 네. 그러니까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니네들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 바로 담보가 독일에 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월급이 담보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ABS는 에셋백 키드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월급을 타면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당신들 마르크화는 우리 은행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거를 담보로,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손을 내밀어서 차관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독일 정부가 우리한테 오케이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독일 날아간 거고. 날라가서 차관 협정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훈수를 듣고 와요. 독일이 긍정적으로 많이 훈수를 해줬어요. 너희들 같은 나라는 우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수출을 먼저 해라. 그리고 수출을 하고 이 공업을 키우려면 이 물류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기차 시스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우토반이나 이런 걸 쫙 보여줘. 니네들도 고속도로를 깔고 이렇게 자동차가 트럭이 물류를 대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 결국은 수출입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수출입국으로 크려면은 고속도로를 깔아야겠구나. 직접 아우토반도 다녀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이 철광석이에요. 그런데 철광석을 이렇게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그거를 원자재로 수출하지 말고 모든 산업의 쌀은 철강이다. 그 당시는 확실히 그렇죠. 그거를 헐값에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철강 제철소를 지어서 해라 해서 그때 포초를 창립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걸 추진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그게 우리가 수출입으로 크는데 물류와 산업의 쌀인 철강제를 공급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산업의 밑받침이 됐구나라는 걸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죠. 거기 이제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하나 현대건설 얘기가 참 재밌던데요.